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섹션 1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섹션 1은 총선 후보 등록 현황에 대해서 먼저 좀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건데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자료를 보니까 지금 인천이 지금 이번에 지역구가 하나가 늘어서 13개 선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후보자가 45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경쟁률을 보니까 3.46대 1. 결과적으로 따지면 한 선거구에 3명 내지 4명의 후보가 지금 등록이 된 건데요. 19대 총선 때랑 비교해 보니까 그때보다도 굉장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정당별로 보니까요. 새누리당은 13개 지역구에 모두 후보를 냈고요. 그리고 더민주당은 11명, 그러니까 11개 지역구, 국민의당은 12개 지역구, 정의당은 2개 지역구, 그리고 민중연합당과 진리대한당 각 1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소속 5명이 현재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여성 후보는 총 3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6.7%에 좀 그친 상황입니다. 아마 여성 단체에서 굉장히 좀 불만이 많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후보자 중에 최고령 후보를 보니까 부평 갑에 출마한 새누리당의 조진영 후보더라고요. 73세입니다. 최연소 후보는 남동 갑의 문대성 후보 39살로 되어 있습니다. 재산 신고액을 보니까 조진영 후보는 총 840억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재산이 없는 후보로 좀 등록된 후보는 새누리당의 조전혁 후보입니다. 마이너스 10억 5천만 원이 지금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좀 간단하게만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다음은 그 전체적으로 각 지역구별로 좀 더 현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지역구별로 보는데요. 요건 좀 이제 우리 같이 오신 우리 같이 게스트 분께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부평 갑을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강병수 전 의원님께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제가 부평에 살고 있고 또 부평에서 출마를 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설명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현재 부평 갑에는 4분의 후보가 출마를 하셨습니다. 새누리당에선 정유섭 후보가 두 번째 도전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성만 전 인천시의회 의장이 도전을 하고, 부평구 그다음에 국민의당에서는 현역이시죠, 문병호 의원께서 이번에는 당을 갈아타서 국민의당으로 출마를 하셨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을 3번씩이나 하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산 신고액이 제일 많은 우리 조진형 후보께서 무소속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 갑에는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무소속 해서 이 우리 정의당만 빼고는 다 이렇게 골고루 나와서 경합이 네. 아주 치열한 곳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평 을 지역에는 현재 3명의 후보가 등록돼 있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전 인천시의회 의장을 하셨던 강창규 후보가 나오셨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번에 3선 고지를 도전하고 계시는 홍영표 현역 의원께서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처음 출마하신 국민의당의 이현웅 후보가 격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 을 지역에는 무소속이 없고 3개의 정당이 아주 치열한 격돌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평 지역이 인천 지역에서 그 중에도 굉장히 야권 성향이 강한 지역으로 좀 알려져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실제 현직 그 국회의원들도 다 지금 야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현재 부평구 갑의 문병호 의원님이나 부평을의 홍영표 의원님도 다 야당이죠. 원래는 다 같이 더불어민주당이었다가 최근에 국민의당이 창당되면서 문병호 의원께서 국민의당으로 가시고, 이렇긴 하지만 전통적으로 이쪽은 국회의원이나 우리 시의원 또 구청장님이나 다 야당이 득세했던 곳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만약 이번에 야당이 그 민주당하고 국민의당하고 나누어지지 않고 단일 후보로 나왔다고 하면 뭐 그간의 어떤 관례를 봤었을 때는 크게 야권의 승리를 점칠 수 있는 지역인 하나, 지금 같은 분위기로 보면은 알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부평구 갑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 이렇게 갈라져 있고 새누리당은 또 새누리당 정유소 후보하고 무소속 원래 새누리당 출신이죠. 우리 조진영 전 의원님도. 그래서 양쪽 다 나눠져 있으니까 부평구 갑이 가장 더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 부평을 같은 경우에는 야당이 2명이 나온 셈이죠. 그래서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네, 하여간 이따가 다시 한번 좀 더 전체적인 그 후보들의 어떤 현황과 판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양도 우리 야권이 굉장히 강한 곳인데요. 계양 갑을에 대해서는 우리 이한구 의원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계양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양갑에는 2014년 구청장 후보를 출마하셨던 오성규 후보가 새누리당 후보로 지금 출마하셨고요. 그리고 더민주당에서는 그 민선 5기 인천도시공사 상임감사 역할을 맡았던 유동수 후보가 출마하셨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에는 안철수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인 이수봉 후보께서 출마를 하셨습니다. 이 계양갑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정의당 그 김성진 위원장님께서 정의당 몫을 처음 요구했다 남구을로 옮기면서 3자 대결로 바뀐 곳이죠. 계양을은 새누리당에서 전 인천시 의사회 협회장인 윤형선 후보가 지금 출마를 하셨고요. 모두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계양을 지역인데요. 더민주당에서는 지난 그 인천시장 출신인 송영길 후보께서 출마하셨고 국민의당에는 현 국회의원이신 최원식 후보께서 출마하셨습니다. 뭐 많은 인천 시민들에게 관심을 갖던 송영길, 최원식의 대결이 어떻게 될지 아주 관심이 되는 지역입니다. 네, 계양도 보면은 이 부평과 같이 굉장히 야당세가 강한 지역으로 인천 지역에서는 꾸준히 계속 이렇게 지지세를 바꿔왔는데 지금 후보들 등록 현황을 봐더라도 결국 또 야당 사이의 어떤 후보의 어떤 그런 경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또 혼란이 있을 것 같네요. 혼란이라기보다는 그 야권에서 이러한 방식의 3자 대결을 좀 원하지 않았던 그래서 네. 지난 3개월 동안 많은 그 관심 있는 분들이 노력을 해온 지역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뭐 이렇게 보듯이 3자 대결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 정책이라든가 자질 또 그동안의 여러 활동들을 어떻게 해왔는가를 갖고 유권자로부터 정정당당하게 심판받는 길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다른 지역구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계양 을 지역 같은 경우는 인천 지역 시민사회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안타깝게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하여튼 뭐 아직까지는 뭐 후보 등록 그 아직 선거가 아직 본격적으로 들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 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구 갑을에 대해서는 우리 이성수 팀장님이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남구 갑은 현재 3선에 도전하고 있는 홍일표 의원이 새누리당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송영길 시장 때 대변인을 맡았던 허종식 후보가 이제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국민의당에서는 김충래 변호사가 현재 열심히 뛰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남구을 지금 인천에서 많은 이제 사람들의 귀추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데가 이제 윤상현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한 곳입니다. 새누리에서는 김정신 여성위원장님 아마 계양에서 나가셨다가 이쪽으로 옮겨 타시면서 이번에 출마하시게 됐고요. 그다음에 한때 그 야권 연대를 위해서 사퇴를 하셨다가 국민의당으로 안기혁 그 후보가 국민의당으로 이번에 다시 재출마하게 됐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은 좀 안타깝게 그 신현한 의원이 사퇴를 하고 야권 단일 후보, 양당의 단일 후보가 된 김성진 정의당 시당위원장님이 현재 후보로 나와 있고, 마지막으로 무소속 후보 우리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윤상현 후보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지만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다른 부평과 계양과 달리 남구 같은 경우는 여권 성향이 또 굉장히 강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현직 그 국회의원들도 다 지금 새누리당 원래 그 의원이었었고요. 다만 이번에 윤상현 의원은 이제 공천 파동 때문에 지금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하긴 하였지만 어떻습니까? 좀 그런 상황에서 후보들의 어떤 그런 움직임을 봤었을 때. 그래도 야권 단일화라고 이제 요즘 논쟁도 되고 고발건도 올라가 있던 그 남구 을에서
김성진 후보가 이렇게 야권 단일 후보라고 하는 명칭을 갖고 하고 있는데 아직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난항을 겪고 있고 아마 세 분께 합쳐야 김정신, 안기호, 김성진 후보가 합쳐야 윤상현 후보랑 이제 갖고 있는 굉장히 좀 어려운 조건인데 그거는 좀 더 현재 한 13일, 12일 남은 요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면밀히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거고요. 남구갑 현재까지는 홍일표 의원이 상당 부분 인지도나 삼선에 도전하는 그런 프리미엄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건 좀 더 그 허정식 후보와 김충래 후보 좀 더 분발이 필요한 곳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제가 어저께 그 앞을 좀 지나가다 보니까요. 남구을 쪽에 그 윤상현 저기 무소속 후보 그 사무실 앞을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가 보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같이 있는 사진을 크게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 대구 지역에 저기 그 누구죠? 거기 그 유승민 의원. 예, 유승민 후보에서 뭐 존영인가요? 난 존영이라는 표현도 참 오랜만에 들어봐가지고 하여튼 뭐 그거 논란있는데 거기는 뭐 전혀 그런 거와는 또 관계 없는 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 공문이 아직 안 내렸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좀 더 그 얘기는 좀 더 이따 들어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남동구 쪽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동구도 역시 갑을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것도 우리 강병수 전 의원님께서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남동구 갑은 현재 네 분의 후보가 출마를 하셨습니다. 그 새누리당에서는 이번에 불출마 선언을 했다가 지난번에 사하구 갑 국회의원이었는데 불출마 선언을 했다가 남동구 갑으로 갑자기 오게 된 우리 문대성 현역 의원이 출마를 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참여정부 시절에 청와대 인사수석을 하셨던 박남춘 현역 의원이 출마를 하셨습니다. 크게 보면 이 두 분의 격돌인데 또 국민의당에서는 김명수 전 한국산업은행 노조위원장이 최근 처음으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하게 우리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민중연합당 임동수 후보가 인천에서 유일하게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현재 한국GM 노동자로서 노동운동에 오래 종사했는데 남동구 갑에서 남동공단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주장하면서 출마를 하셨습니다. 4명이 격돌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현역이 두 분이 계시니까 이게 문대성 후보와 박남춘 후보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남동구 을에는 새누리당에서 전 국회의원을 한 번 하고 지난번에 경기도 교육감에 도전하다가 낙선한 조전혁 후보가 출마를 하셨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현역 의원이시죠. 또 인천시 송영길 시장 때 초대 대변인까지 하셨던 윤관석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으로 출마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진리대한당이라고 하는 당으로 송기순 여성 후보가 한 분 나오셨는데 얼마나 표를 받을는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남동구 을과 남동구 갑 이 두가 여기도 지금 그 격돌이 예상됩니다. 다행히 남동구 을은 새누리당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양자의 격돌이 될 것 같고 이 남동구 갑에서는 또 민중연합당도 있고 또 국민의당 후보까지 있는 상황에서 과연 야당 현역 의원인 박남춘 현 의원께서 수성을 할 수 있을지 이게 가장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네, 하여간 굉장히 이것도 이쪽 지역구도 굉장히 관심 있는 지역구인데 특히 남동구 지역은 워낙 현직 국회의원분들이 대부분 다 야당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고 하고 그리고 또 그쪽 새누리당 쪽이나 이쪽에서 출마하신 분들이 또 이름이 꽤 알려진 분들이에요. 그 문대성 의원도 뭐 태권도만 잘하는 게 아니고 뭐 논문 표절도 잘했다고 하기도 하고 너무 네, 뭐 해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뭐 그리고 조전혁 의원 하면 또 이 정교조 명당 선생들하고는 공개. 예, 뭐 완전히 뭐 거의 앙숙 정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가장 재산이 그 마이너스 10억이 된 이유도 그 벌금을 냈다고 하죠. 예, 벌금 문제 때문에 그랬다고 네.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렇게 알려진 분들이 많이 나와서 또 굉장히 또 관심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다른 지역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지역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지역은 또 역시 갑을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것도 이성수 팀장님께서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구갑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현재 현역 의원으로 있는 이학재 의원이
새누리로 열심히 뛰고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민주당 김교웅 후보가 아마 그 정무부 시장 송영길 시장 때 정무부 시장을 지냈던, 그리고 17대인가 18대 때 국회의원을 한번 했었죠. 더불어민주당으로 뛰고 있고, 이번에 굉장히 유길정 후보라고 국민의당으로 한 일주일 전인가 등록한 후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마 거의 못 들어봤을 텐데 무소속 후보가 한 분 계십니다. 안생준 후보라고 그 전 서구 의원이었던 분입니다. 서구을 네 분이신데 아마 황의여 후보와 신동훈 후보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허영 후보와 홍순목 후보 이렇게 했는데 아마 오늘 날짜인가요? 홍순목 의원이 그 후보가 사퇴를 함으로써 이제 3명으로 이렇게 좁혀졌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구 지역도 한번 지금 살펴봤는데요. 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강화 쪽하고 같이 있다가 지금 이제 쪼개져 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제 검단 쪽으로 묶여서 이제 서구 갑을로 나누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뭐 거기 그 이학재 의원하고 김교웅 의원은 벌써 몇 번째, 3번째 붙는 건가요? 3번째입니다. 예, 계속 그렇게 붙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안상수 전 의원은 이제 저쪽 강화 옹진 쪽으로 가는 바람에 이쪽은 이제 새롭게 이제 지역구가 이제 생긴 곳이어서 저도 좀 놀랐습니다. 황우여 의원이 이 연수구에서 이 6선인가요 하셨던 분인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서구로 가신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얼마만큼 서구 주민들한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 그것도 하나의 또 이번 선거의 관건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예,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중동 옹진 강화입니다. 참 인천의 전체 크기로만 따지면 중동 옹진 강화가 인천 전체 크기 한 반 정도 이상은 될 것 같은데요. 이 엄청난 규모의 큰 지역구인데 요거 후보 등록 현황을 좀 우리 이한구 의원님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동홍진 강화는 새누리당에서는 잘 아시고 계신 전 인천 항만물리협회장인 배준영 후보가 지금 등록하셨고요. 국민의당에서는 김해창 한국지방정부연구원장께서 등록하셨습니다. 지방자치 전문가로서 지금 그 각종 여론조사에서 많은 선전으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죠. 정의당 후보로 이제 조택상 현대해철 그 전 노조위원장이고 전 동구청장 출신이 더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하고 이제 야권 단일 후보로 출마하게 돼서 지금 관심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관심을 가진 부분이 새누리당의 공천을 못 받아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민선 3기, 4기 인천시장을 역임한 안상수 후보죠. 지금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 후보하고도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그 앞으로 계속 주목해봐야 될 그런 후보입니다. 이건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구 갑에는 일단 새누리당 후보로는 정승현 인하대 교수가 지금 후보로 좀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는 박찬대 회계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에는 그 연수구 구의원을 3선을 하셨던 진희범 의원이 지금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연수구 을을 보니까요. 연수구 을은 청와대 그 대변인 출신이죠. 민경욱 후보가 지금 새누리당 후보로 되어 있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는 윤종기 후보입니다. 아주 말이 많은 후보입니다. 지역사회에서. 그리고 국민의당으로는 한강원 후보. 예, 역시 참 말이 많은 후보인데 어떻게 된 게 연수구 을 쪽은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하여튼 연수구가 이 인천의 어떤 뭐 강남이라고 해서 뭐 그런 얘기는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번 선거에도 그런 여당세가 계속적으로 관철될 수 있을지는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인천의 총 13개 지역구의 후보 등록 현황을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13개 지역구 중에 지금 거의 3.46대 1이니까요. 어느 곳은 야당 쪽이 굉장히 좀 많이 좀 있고 어느 쪽 일부 지역만 이제 무소속 이제 여당에서 탈퇴하신 분들이 이제 있는데 하여간 좀 더 내용을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현재에서의 상황은 진짜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 보겠습니다.